오후 2시쯤 되면 창구 앞 긴 의자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습니다. 그때쯤이면 어김없이 그분이 오셨어요. 매달 25일 정확히 2시. 오늘도 그날이네. 작게 중얼거리시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으셨죠.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천천히 단단했어요. 손에는 늘 똑같은 회색 책모자와 낡은 통장 한 권. 도장은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어 오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창밖을 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가끔 손목시계를 확인하시고 통장을 만지작거리시고 그러다 문득 먼 곳을 보는 눈빛이 되곤 했죠.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47번 고객님, 호출하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네, 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이번 달 것도 다 찾아갈게요. 통장을 내미실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도 돈을 셀 때도 하지만 표정만은 변함없이 담담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이 순서를 반복해온 것처럼 통장에는 노령연금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리고 조그맣게 적힌 생년월일이 오래된 잉크로 희미했어요.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고 매달 같은 날 모두 찾아가셨죠. 그 규칙적인 리듬이 그분의 삶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오시네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습관이란 게 그런 거지. 안 오면 왠지 불안해서. 그 말 끝에 묻어난 쓸쓸함을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저 성실한 노인의 일상이라 생각했죠. 그분이 매달 이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긴 외로움이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조금 오래 앉아 계셨어요. 밖에는 봄볕이 따스했고 은행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분의 옆모습이 창가 햇살 속에서 흐릿하게 빛났죠. 손에 든 통장을 한참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실 때 그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굽은 어깨, 느린 걸음, 꼭 쥔 통장.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 얼굴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오셨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주먹을 단단히 쥐고 번호표를 뽑는 손길도 어딘가 격해 보였죠. 창구 앞에 앉으시더니 통장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려고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낮지만 단단하고 어딘가 결심이 서린 톤이었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내 돈 빼쓰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건넸죠. 확실해요. 며칠 전에도 내가 안 찾았는데 돈이 없어졌어. 그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동안 글씨가 자꾸 흔들렸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그 반복 속에서 저는 분노보다 슬픔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랑 혹시 이야기해 보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말하면 더 큰 소리 나쳐. 이제 그 집에도 안 들어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때 숫자 버튼을 누르시는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성공하셨죠. 이젠 이것도 잘 안 돼.
작게 중얼거리시는 목소리에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서도 그분은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며 아무 말 없이 저는 다음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그분이 신경 쓰였어요. 그 굳은 옆얼굴, 꽉 쥔 주먹, 창밖을 향한 시선. 그날 오후 그분이 돌아가시고 1시간쯤 지났을까? 중년 남자 한 분이 은행에 들어오셨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다급한 표정으로 혹시 오늘 우리 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셨어요. 돈 찾아가셨나요? 아니요, 비밀번호만 바꾸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결국.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의 말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요즘 아버지가 자꾸 그러세요. 돈이 없어졌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뺐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해도 안 가시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화를 냈어요.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창구 밖 복도에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먼지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 시선과 시선 사이, 메워지지 않는 간격이 자꾸만 넓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 또 오시면 제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도 아버지 못지않게 굽어 보였죠. 그날 이후 그분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하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달, 2달. 출금 없이 쌓여만 가는 잔액. 그 숫자들이 조용히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 아들이 다시 은행에 왔어요. 검은 넥타이를 맨 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유리창 너머로 들릴 때 제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언제? 한 달 전이요. 아들은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 매달 보던 그 통장이었죠. 정리하다 보니 이게 나왔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냥 뒀어요. 혹시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천천히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연금이 3달치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푼도 찾아가지 않으신 채로. 잔액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은 화면을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쓰셨네요. 그 말 뒤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행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렸어요. 그 하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규칙적으로 찍힌 입금 내역들. 25일, 25일, 25일. 변함없이 들어오던 돈. 하지만 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돈. 그 숫자들이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 같았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삶의 흔적.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시간.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였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3달 전이요. 비밀번호 바꾸러 오셨어요. 그날이었구나. 아들은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오래된 얼룩. 그분의 손때가 묻은 통장이었죠.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소리 질렀거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돈 얘기하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제가 왜 훔쳐요? 제 돈도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창밖에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얗게, 고요하게 모든 것을 덮듯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셨거든요. 혼자 복지관 근처 고시원에 방 얻으셔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장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어요.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입금일, 그리고 거래 없음, 거래 없음, 거래 없음. 그 단순한 기록 속에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산해 드릴게요. 제가 말했을 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분은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알았다. 그분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상속 처리하러 왔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분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갈색 봉투였어요. 테이프 자국이 여러 겹 붙었다 떼어진 흔적이 있었죠. 이거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요. 봉투 안에는 도장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흔들렸어요. 아들은 그 쪽지를 펼쳐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용서 안 해도 됐나? 그래도 내 아들이라 고맙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유산보다도 무거웠어요. 아들은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듯 했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치고는 따스했어요. 그 빛이 쪽지 위에 내려앉았고 오래된 종이가 반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글씨 아버지 글씨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요즘엔 손이 떨려서 글씨도 잘 못 쓰셨는데 이걸 쓰느라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쪽지를 쥔 손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은행 안은 고요했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끝까지 화해를 안 했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연락 왔을 때도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쪽지를 만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의 감촉을, 글씨의 울퉁불퉁함을,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는 듯 했죠.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다렸죠. 한참 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이 통장이랑 돈 아버지가 저 주려고 남긴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쓸게요. 아들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치 아버지를 안듯이. 서류 처리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그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거려. 근데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지. 창구 너머로 복도에 햇살이 보였습니다. 따스한 겨울 오후의 빛, 그 빛 속을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창구 앞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동안 문득 제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무심하게 던진 말들,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섰던 순간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짧게 끊었던 날들. 그 문장 하나로 내 마음의 빗장이 조금 열렸다. 그 후로 몇 계절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 그 아들이 은행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압니다. 어느 날 오후 그분이 들어와 창구 앞에 앉았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산소 자주 가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빛이 창구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날 그 쪽지 있잖아요.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뒀어요.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요. 그리고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그분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충분히 잘하지 못했고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전화를 짧게 끊었죠. 명절에 찾아뵙고는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의 통장을 본 이후로 저는 자주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전화해야 한다고, 이번 주말엔 꼭 찾아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도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곤 하지만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화를 조금 더 길게 하고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가끔은 합니다. 어색하지만요. 수많은 통장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사연이 이 창구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통장만큼 오래 마음에 남은 건 없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저는 여전히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그때쯤이면 문득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꼭 쥔 통장,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말하지 못한 사랑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더 따뜻하게 말할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그때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 걸 하는 후회들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서툴러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조용히 사랑하고 말없이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